사막 검은 신호. 환기구 안은 사람 몸 하나가 간신히 지나갈 만큼 좁았고 금속 벽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아리는 등을 굽힌 채 윤태석의 팔을 끌어안고 앞으로 밀어넣었다. 뒤에서 강만식이 낮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장비실 쪽에서 금속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짧고 날선 총성이 터졌다. 움직여. 강만식이 할인의 발목을 잡아당기듯 재촉했다. 할인은 이를 악물고 기어갔다. 숨을 크게 쉬면 환기구 안에서 소리가 울렸다. 윤태석은 한 번씩 몸을 떨었고 그때마다 할인은 그의 입을 손바닥으로 감싸 소리를 삼켰다. 환기구는 중간에서 두 갈래로 나뉘었다. 강만식이 앞을 비추며 망설임 없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왼쪽으로는 더 차갑고 습한 바람이 불어왔고 오른쪽으로는 먼지와 기름 냄새가 섞인 공기가 희미하게 흐르고 있었다. 왜 이쪽이에요? 할인이 숨죽여 물었다. 왼쪽은 막다른 길이야. 예전에 사고 나서 봉쇄했어. 강만식이 짧게 답했다. 말 아껴. 저놈들 귀 밝아. 할인은 더 묻지 않았다. 지금은 질문보다 살아서 나가는 것이 먼저였다. 그러나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계속 한 문장이 맴돌고 있었다. 백야 원본 키는 살아있는 자의 목소리로만 열린다. 목소리. 살아있는 자. 그 조건이 왜 굳이 필요할까? 누가 무엇을 막기 위해 그런 장치를 만들었을까? 환기구 끝이 갑자기 아래로 꺾였다. 강만식이 먼저 내려가더니 손을 내밀었다. 할인은 윤태석의 몸을 천천히 밀어내려 보냈다. 윤태석의 숨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다. 상처가 다시 건드려진 듯했다. 조금만 할인이 낮게 속삭였다. 곧 바닥이에요. 발끝이 바닥에 닿는 순간 환기구 바깥에서 바람이 한번 크게 울었다. 그리고 동시에 위쪽 어딘가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멀고 둔탁했지만 분명했다. 환기구야. 여기서 공기가 세. 할인의 심장이 뚝 떨어졌다. 너무 빨라. 그들이 길을 잃고 헤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미로를 짧게 푼 셈이었다. 강만식이 고개를 들어 위를 보더니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서둘러. 아래로 내려가면 물길이 있어. 거기로 빠져야 해. 물길이요? 폐광 배수로. 밖으로 이어진다. 할인은 윤태석의 팔을 다시 어깨에 걸쳤다. 이번엔 기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끌다시피 해야 했다. 바닥은 미끄러운 철판이었고 먼지가 젖어 진흙처럼 변해 있었다. 손바닥과 무릎이 긁혔지만 통증은 나중 문제였다. 그때 환기구 위에서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덮개를 억지로 뜯어내고 있는 것이다. 강만식이 할인을 밀어 배수로 방향으로 붙였다. 불 끄고 숨 죽여. 할인은 헤드랜턴을 껐다. 어둠이 한꺼번에 내려앉았다. 대신 물 떨어지는 소리가 또렷해졌고 윤태석의 숨이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할인은 그의 입을 다시 손으로 막고 자신의 귀를 그의 가슴 가까이에 붙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살아있다. 아직은. 위에서 손전등 빛이 환기구 틈으로 쏟아졌다. 그 빛이 어둠 속을 긁으며 내려오자 강만식이 조용히 손짓했다. 할인은 윤태석을 품에 끌어안고 배수로 안쪽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배수로는 사람 하나가 엎드려 지나갈 만큼 낮았지만 그 낮음이 오히려 은신처가 되었다. 여기 있다. 위에서 누군가 말했다. 피 냄새. 할인은 숨을 멈췄다. 강만식이 할인 옆에서 무언가를 꺼내 바닥에 뿌렸다. 쇳가루 같은 냄새가 확 올라왔다. 순간적으로 코가 매캐해졌다. 뭐예요? 할인이 입술만 움직여 묻자 강만식이 거의 입 모양으로만 답했다. 광산 분진. 금속 냄새 강해. 개코랑 사람 코 다 헷갈리게 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위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수색견이었다. 그러나 곧 개가 캑캑거리며 뒤로 물러나는 소리도 함께 들렸다. 누군가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냄새가 튄다. 그 틈을 타 강만식이 할인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지금. 기어. 할인은 윤태석을 끌어안고 배수로를 따라 전진했다. 물이 무릎과 팔꿈치를 적셨다. 차갑다 못해 통증처럼 파고들었다. 윤태석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체온이 더 떨어지면 위험했다. 할인은 그를 감싸며 속으로만 계속 말했다. 조금만.
조금만 버티면 돼. 뱃수로 끝에서 바람 소리가 바뀌었다. 막힌 바람이 아니라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이었다. 강만식이 손을 뻗어 녹슨 철격자를 밀어냈다. 격자가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는 순간 하리는 그 소리가 산 전체에 퍼질 것처럼 크게 느껴졌다. 그러나 격자 너머는 바깥이었다. 눈이 한층 잦아든 계곡, 검은 바위, 그리고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물줄기. 배수로가 계곡 아래로 이어져 있었던 것이다. 강만식이 먼저 바깥으로 나가 주변을 살폈다. 손전등 불빛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손짓했다. 나와. 하리는 윤태석을 끌어 바깥으로 내보냈다. 계곡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폐광안보다 훨씬 차가웠지만 적어도 숨을 쉬기가 수월했다. 하리는 윤태석을 바위 뒤에 눕히고 곧바로 맥을 확인했다. 손끝이 떨렸다. 맥은 약했지만 이어지고 있었다. 회장님, 들리세요? 하린이 낮게 불렀다. 정신 놓으면 안 돼요. 윤태석의 눈이 아주 조금 떴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장치 꺼내지 마. 하린의 손이 멈췄다. 왜요? 원본 키 이거 열어야. 윤태석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흔들었다. 신호 난다. 하린은 숨을 삼켰다. 신호가 난다. 즉, 그 장치는 단순한 열쇠가 아니라 추적 장치가 섞여 있을 수 있다. 윤태석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걸 꺼내는 순간 위치가 드러난다. 하리는 그제야 자신의 품을 확인했다. 금속 장치가 따뜻할 정도로 손바닥에 닿아 있었다. 하리는 본능적으로 더 깊숙이 감추었다. 강만식이 바위 위로 올라가 계곡 위쪽을 살폈다. 눈발 사이로 하늘이 잠깐 열리며 멀리 산 능선에서 서치라이트가 한번 휘돌았다. 드론인지 헬기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찾는 빛이었다. 강만식이 내려오며 낮게 말했다. 여기서 오래 못 있어. 위로 올라가면 산불 감시 초소가 하나 있어. 거기 옛날 위성전화 남아있을지도 몰라. 초소요? 할인이 되물었다. 나도 확실치는 않아. 하지만 통신이 필요하잖아. 강만식이 할인을 똑바로 봤다. 자네 누구한테 연락할 거야? 경찰은 못 믿는다고 했지. 할인의 머릿속에 신뢰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다. 산골로 내려온 뒤로 하리는 일부러 인간관계를 끊고 살았다. 문제 일으킨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은 생각보다 오래 따라다녔다. 전화할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화할수록 더 위험해질 것 같았다. 그런데도 지금은 선택지가 없었다. 하리는 윤태석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일단 살려야 하니까요. 강만식이 윤태석을 들어 올릴 자세를 잡았다. 그러나 윤태석은 고개를 아주 약하게 저었다. 그리고 하린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자네 이름. 하린이 잠깐 멈칫했다. 서하린이요. 윤태석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사람처럼. 하지만 윤태석은 곧 눈을 감았다. 그 작은 반응이 하린의 가슴을 불편하게 찔렀다. 왜 저런 표정이지? 하린은 더 묻지 못했다. 강만식이 윤태석을 부축했고 하린은 반대편에서 그의 허리를 감싸 세 사람의 무게를 나눴다. 계곡 위로 이어지는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돌에 얼음이 얇게 덮여 발이 자꾸 미끄러졌다. 하린은 넘어질 때마다 윤태석을 먼저 보호했다. 자신의 팔꿈치와 무릎이 부딪혀도 그건 괜찮았다. 윤태석이 넘어지면 상처가 다시 터질 수 있었다. 한참을 오르던 중 하린은 갑자기 귀를 세웠다. 바람 소리 사이로 낯익은 짧은 울음이 섞여 있었다. 컹컹. 하린의 눈이 커졌다. 바둑이? 그 소리는 환청이 아니었다. 눈밭 저 아래 바위 틈에서 갈색 털이 삐죽 튀어나왔다. 절뚝이는 발. 하린이 돌보던 그 유기견 바둑이었다. 바둑이는 하린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 듯 했지만 곧 어딘가를 향해 경계하듯 으르렁거렸다. 바둑아 하린이 숨죽여 불렀다. 여기서 뭐해? 바둑이는 입에 뭔가를 물고 있었다. 검은 천 조각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보니 작은 방한 장갑이었다. 하린은 손을 뻗어 장갑을 받아들었다. 장갑 안쪽에는 얇은 플라스틱 카드가 끼워져 있었다. 출입 카드. 기업 로고가 선명했다. 태성 머티리얼즈 보안 등급 A. 하린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이걸 어디서 물고 온 거야? 강만식이 카드에 시선을 주더니 표정이 짧게 굳었다. 놈들 거다.
보안팀. 하린은 바둑이를 다시 봤다. 바둑이는 하린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마치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그리고 계속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방향은 그들이 올라가야 할 길이 아니었다. 반대편 능선 아래였다. 하린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바둑이가 저쪽을 경계한다는 건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강만식이 낮게 말했다. 멈춰. 세 사람은 그대로 몸을 낮췄다. 눈밭 아래로 아주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하나가 아니었다. 최소 3명. 그리고 그 뒤로 커다란 장비, 삼각대 같은 것. 하린은 숨이 막혔다. 저건 하린이 속삭였다. 강만식이 이를 갈았다. 열화상 스캐너야. 드론 말고 지상 장비. 놈들이 계곡 아래를 막아놨어. 하린의 머릿속이 빠르게 계산했다. 초소로 가는 길이 저쪽 능선을 타야 해. 강만식이 말했다. 위로 올라가면 눈이 더 깊어져. 힘들어도 그게 유일해. 그때였다. 하린의 품 안에서 금속 장치가 아주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진동했다. 손바닥이 간질할 정도의 떨림이었다. 하린의 얼굴이 굳었다. 윤태석의 말이 떠올랐다. 신호난다. 하린은 장치를 꺼내지 않았는데도 그럼 꺼내는 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목소리 혹은 특정 환경에서 자동으로 신호가 나가는 구조일 수도 있다. 혹은 누군가가 이미 그 장치를 원격으로 찾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하린이 손을 움켜쥐자 진동이 멈췄다. 그러나 멈춘 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예고처럼 느껴졌다. 그때 계곡 아래쪽에서 무전기 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다. 대상 이동 흔적 확인. 위쪽으로 올라간다. 하린의 입술이 말라붙었다. 우릴 봤나?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방향이 정확했다. 강만식이 하린의 어깨를 세게 잡았다. 지금이야. 움직여. 하린은 윤태석을 다시 부축했다. 바둑이는 하린의 발목 옆에부터 따라오려 했지만 하린은 눈빛으로 조용히를 보냈다. 바둑이는 낑낑거리며도 앞장서듯 조심스럽게 걸었다. 절뚝이는 다리로 눈을 헤치며 길을 찾는 모습이 이상하게 믿음직했다. 능선을 타고 오르는 길은 지옥 같았다. 눈은 허벅지까지 쌓였고 바람은 얼굴을 칼처럼 갈랐다. 윤태석의 몸이 자꾸 아래로 처졌다. 하린은 그럴 때마다 그의 옷깃을 잡아 당겼다. 회장님, 버티세요. 지금 놓으면. 윤태석이 힘겹게 눈을 떴다. 하린 씨. 그가 하린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하린의 심장이 움찔했다. 왜 제 이름을 하린이 숨죽여 물었다. 윤태석은 대답 대신 바둑이를 잠깐 바라보더니 아주 낮게 말했다. 그게 카드. 하린은 장갑과 카드를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등골이 또 한 번 서늘해졌다. 카드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B-17YH. YH. 서하린의 이니셜과 같았다.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린을 이 판에 끌어들인 걸까? 하린은 그 순간 깨달았다. 전에 자신이 우연히 목격했다고 믿었던 그 장면이 정말 우연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바둑이가 하린 쪽을 올려다보며 짧게 짖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다시 모터음이 들려왔다. 드론이었다. 더 낮았다. 더 가까웠다. 서치라이트가 능선 위를 훑으며 지나갔다. 강만식이 하린을 바위 뒤로 밀쳤다. 엎드려. 세 사람은 눈밭에 납작 엎드렸다. 바둑이는 바위 틈으로 몸을 숨겼다. 빛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하린은 윤태석의 입을 다시 막았다. 윤태석의 가슴이 심하게 오르내렸다. 숨이 차서 소리가 날 것 같았다. 그러나 드론은 멈칫했다. 마치 여기 뭔가 있다고 확신한 것처럼. 빛이 천천히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찰나 하린의 품 안에서 금속 장치가 다시 진동했다. 이번엔 더 강했다. 거의 경고음처럼. 하린은 숨을 삼켰다. 이 장치가 우리 위치를 알려주고 있어. 강만식이 하린의 표정을 보고 단번에 이해한 듯 이를 갈았다. 설마 그거. 하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드론의 서치라이트가 바위 뒤를 정면으로 비췄다. 눈이 한순간 나처럼 밝아졌다. 바둑이가 으르렁거리며 몸을 일으키려 하자 하린이 손으로 눌렀다. 윤태석이 갑자기 하린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놀랄 만큼 단단한 힘이었다. 윤태석이 거의 숨으로만 말했다.
그 장치 내 목소리 들리면 바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능선 아래에서 굵은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람을 뚫고 산 전체에 퍼지는 목소리. 서아린 씨, 거기 있는 거 압니다. 할인의 온몸이 굳었다.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 우연이 아니다. 확성기 소리는 계속됐다. 태성 머티리얼즈 보안팀입니다. 회장님을 모시고 나오면 당신은 살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할인의 숨을 먹게 했다. 당신이 백야에 접근한 순간부터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더 강하게 좁혀지며 할인을 겨눴다. 강만식이 할인의 손목을 움켜잡고 속삭였다. 이제야 본색이네. 뛰어. 할인은 윤태석을 끌어안고 일어섰다. 바둑이가 먼저 튀어나가 눈길을 가르며 달렸다. 할인도 따라 뛰려는 순간 윤태석의 손이 할인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할인 씨. 윤태석은 피 묻은 입술로 믿을 수 없는 말을 했다. 난 자네를 알고 있었네. 할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뒤쪽 능선에서 또 다른 빛이 올라왔다. 한 줄기가 아니라 여러 줄기였다. 그들은 이미 포위망을 닫고 있었다. 강만식이 소리 없이 욕을 내뱉었다. 양쪽이다. 길이 막혔다. 할인은 숨이 턱에 걸린 채 윤태석을 붙잡고 바둑이가 달려간 방향을 바라봤다. 바둑이는 어느 지점에서 멈춰 서더니 눈 속에 파묻힌 무언가를 발로 긁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낡은 철문 손잡이가 드러났다. 문. 숨겨진 문이었다. 할인이 그쪽으로 달려가려는 순간 확성기 소리가 다시 울렸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백야 키를 넘기세요. 할인은 윤태석을 바라봤다. 윤태석의 눈빛은 도망쳐라가 아니라 선택하라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할인은 깨달았다. 지금 선택 하나가 이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금속 장치를 꺼내 들었다. 장치는 차갑고 무거웠다. 그리고 그 순간 장치 표면에 아주 작은 불빛이 켜졌다. 푸른 점 하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할인의 숨이 멎었다. 그 불빛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할인은 이미 직감했다. 백야가 지금 열리기 시작했다. 다음 화에 계속.